돈이 되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차전지에게 너무 억울해 말고 고맙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오프닝 멘트를 들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뭐 주식시장에서는 다양한 뭐 업종들과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단지 내가 이 업종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폄하할 필요는 없죠. 그들이 지수를 이끌어주고 또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게 하고 분위기를 또 좋게 한다라면 결국은 우리는 이제 온기가 다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배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는 네. 아니다. 모든 건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맞죠. 맞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관심이 클 거고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제 시장의 핵심 인플루언서로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갖고 계신 분들이 언젠가는 뭐 차익을 실현하실 기회가 분명 오겠죠. 네. 그러면 그 차익 실현하신 걸 갖고 또 다른 주식들을 또 매매하실 테니까 네. 저는 뭐 어쨌든 이것도 주식의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네. 표현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 모습을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오늘 일단 웃고 있잖아요. 그렇죠. 2차전지 쪽. 어떤 내용으로 이 웃음이 띄고 있는 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뉴스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2032년까지 미국 정부에서 신차 3분의 1을 전기차로 바꾸겠다. 67%입니다. 지금 작년 판매가 보니까 5.8% 팔렸대요. 미국에서. 그런데 2032년 10년 만에 거의 70%까지 끌어올리겠다. 정말 대단한 뭔가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닌데 미국의 환경보호청에서 12일 날 승용차 관련해서 관련 탄소 배출 규제안을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주말 사이에 발표가 되면서 좀 관심권에 있었습니다. QA 확대로 이어질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IRA 그리고 추가적으로 탄소 배출 규제안. 추가적으로 다음 뉴스 보도록 하죠. 이 내용과 더불어서 미국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내용이 있다면 우리 안쪽으로도 이제 정부가 지원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에 진출하는 배터리 기업들에 대해서 5년 동안 7조 원의 규모의 대출 한도도 늘려주고 좀 싸게 돈 빌려주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고요. 세부적으로도 굉장히 디테일해졌어요. 500억 원 규모 LFP 배터리 관련해서 R&D 과제 추진한다. 니켈, 하이니켈 양극재 쪽으로 광물 집중 지원이 있었는데 이제 2차 전지용 광물 가공 전체로 확대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셀 관련해서 기대감 크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위원님 보셨죠?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있었던 증권가에서도 지금 반영을 안 했었잖아요. 원래 그 보조금 지급 한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근데 이 AMPC 효과를 반영하면서 이번 실적에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1,003억 원 플러스 되면서 6천억 원대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인합니다. 동시에 삼성 SDI, SK온도 셀사들 AMPC 이제 반영해서 밸류 산정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까지 함께 나오고 있고요. 목표가 상향 조정 증권가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에코프로가 이제 70만 원 뚫어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의 어마어마한 이 질주 속에 내일 실적 발표가 변곡점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IRA처럼 한 번 더 드라이브를 걸어줄지 정말 이슈가 끊이지 않는 2차 전지입니다. 일단 오늘의 상승 움직임의 핵심 동력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첫 번째 장을 좀 띄워주시면 아무래도 첫 번째 그 뉴스겠죠. 주말에 나왔었던 미국에 있어서의 전기차의 확대, 어마어마한 양의 확대죠. 지금 이제 67%까지 늘리겠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거는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잘 뉴스 기사를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여기 전기차나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아직은. 왜냐하면 지금 환경보호청에서 얘기하는 게 탄소를 규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우리가 이제 전기차 판매량을 한 50%대까지 늘리겠다라는 게 원래 미국 정부의 보관이었어요. 그런데 자동차 업체들이 다 아우성을 친 거야. 우리 그거 못 맞춘다. 우리가 전기차 판매를 어느 수준까지 팔아라. 우리 생산 아무리 지금 정말 뭐 속된 말로 이빨 땡겨도 그만큼을 못 맞춘다. 네. 그래 이걸 좀 완화해달라. 우리 노력은 하겠지만 못 맞춘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자동차 전기차 판매 대수의 확정을 짓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을 그럼 줄인 걸로 우회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환경보호청에서 발표하는 게 전기차를 팔아라가 아니라 앞으로 자동차를 만들려면 이만큼 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전기차라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정부 주도로 안 하고 환경보호청으로 할까요? 이것도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죠. IRA법 누가 했죠? 대통령이 서명했죠.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환경보호청은 뭐죠?
가장 작은 단위의 정부 조직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우리가 이제 뭐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도 그렇잖아요. 대통령께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네. 대통령께서 은행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규제에 따라서 주가를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팩트 저는 이제 팩트만 말씀드리는 게 환경보호청이 탄소 규제를 하는 거고요. 단 또 한 가지는 이거는 판매죠. 소비자가 이걸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죠. 즉그 팔려면 이게 나중에 등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네. 이게 무조건 판매가 된다라고 보는 것은 약간의 여러분들 팩트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어찌 됐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뉴스는 맞습니다. 이것을 맞추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내일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정부의 지원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과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봐요. 국내 정부 지원이요? 그렇죠. 국내 정부 지원이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진출을 원활히 돕기 위해서 어차피 대출이니까 나중엔 다 하긴 하겠습니다만 국내 생태계가 비죠. 이렇게까지 해서 돈 받아서 외국으로 다 나가버리면 10년 뒤에 우리나라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조금 전 개인적으로 투자자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좀 아쉽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주가는 폭발할 수 있는 지금 여력들이 있다라고 봐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오늘 2차전지가 강하다고 보는 거죠. 2차전지 또 하나의 특징은 매도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2차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그분들과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분은 무조건 좋다. 난 이거 보유한다. 평생 보유한다. 얼마까지 갈 거다. 자식들에게 넘겨줄 거다라는 의견들이 제가 만난 분들의 3분의 2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가 없다 보니까 매수가 조금만 폭발을 붙여주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은 쉽게 꺼지는 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갖고 계신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불이 꺼진다? 이거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생각이죠.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천하태평입니다. 따라서 이 불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관련된 뉴스들만 나와주면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지금 다 잡아먹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리그가 현재 형성돼 있다. 내가 보유하고 있던 보유하지 않던 보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약간 부정적인 것만 보려고 하고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긍정적인 면만 보려고 하겠죠. 하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매매하는 분들이 굳건하게 현재 지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이 리그는 현재 지금 주식시장은 양분돼 있다. 네. 2차 전지와 비이차 전지로 양분돼 있는 현상은 당분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는 또 양분이 아니라 다변화되어 있는데 이 밑에 단독 기사를 원래 주말에 떴었어요, 네. 의원님. 그런데 이제 확실시 되면서 뉴스 더 나옵니다. 포르투갈 총리가 방한하는데 유럽의 리튬 1위 보유국 이렇게 또 타이틀이 달리면서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야? 물론 미국과의 FTA 체결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나 다른 쪽에서의 체결국과 관련해서 미체결국도 승인받을 가능성들 이번에 많이 열어뒀잖아요. 그런 해석들이 있어서인지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오늘 광물과 관련해서 다이나믹 디자인, 뭐 EV 첨단 소재 이쪽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급등하거든요. 뭐 지금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두 가지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그 광물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세요. 네. 광물을 갖고 공급망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광물에서 지금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은 2차 이제 가려져 있지만 광물 주식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냉정하게 따지면 리튬은 지금 자고 일어나면 한국 여기저기서 막 지금 다 나 리튬 있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포르투갈은 얼마 전에 얘기도 안 했던 지금 우리가 아르헨티나 리튬만 가지고도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리튬만 가지고도 충분했는데 포르투갈까지 뛰어들었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 입장에서 모든 거를 딱 숨통을 쥐을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지. 우리 속담에 쥐를 몰아도 도망갈 구석을 만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물린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미국이 처음에 IRA법 초안을 보면 네.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또한 미국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안 된다. 시간을 좀 달라라는 거고 지금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미체결 국가를 인정해 주지만 향후 5년, 10년 뒤에도 이걸 인정해 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서서 욕죄겠죠? 서서 욕죄. 지금 당장은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면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을 약간 우회해서 미체결 국가래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산을 가공하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였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가공하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가 이제 자꾸 요구했고 네. 시간을 좀 달라라는 거죠. 네. 당장 흑연 같은 경우 중국에서 안 들어오면 전 세계 모든 공장이 다 서버립니다. 대체할 시간을 달라라는 거고 대체할 시간을 미국 정부가 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미체결 국가를 인정하는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미국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하나만 네. 여쭤보면 이 뒷부분인데요. 이 셀사에 대한 밸류 산정 계속
재산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30년 동안 40조, 30조의 이 세액공제 혜택 받을 거라고 하잖아요. 이거 아직 정확하게 지급 한도가 이제 6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나오기도 전에 이 효과를 반영해서 밸류 재산정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환호하는 분위기 괜찮은 건가요? 이건 투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반영하고 안 하고는 환율과 마찬가지예요. 환율을 저는 이제 MTN에서 말씀드린 환율권 빼고 오십시오라고 항상 2022년에도 말씀드렸어요. 2022년에 환율 효과를 보셨던 분들은 2023년에 환율이 지금 1,300원인데 환율 효과 다시 그럼 산정하면 주가 밸류가 낮아지나요? 환율이 시범 변할 때마다 밸류 계산을 다시 해줘야 되나요? 이건 또 그런 거죠. 근데 하지만 이건 들어오는 돈들이잖아요. 들어오는 돈을 이익으로 잡아줘야죠. 이익으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서 밸류 계산을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밸류라는 게 이것 때문에 PR이 20배에서 15배로 낮아진다? 그거가 의미를 둔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의 견해를 단위하고요. 이걸 다시 계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미 다 계산됐다라고 보는 거죠. 당장 지금 PR 계산할 때는 이게 안 들어갔겠죠. 하지만 심리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 했겠나요? 몰랐던 내용인가요? 아니죠. 저는 심리적인 밸류는 이미 다 반영돼 있다. 네. 단지 디테일한 데이터를 반영하면 PR이 30배에서 25배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PR이 5배가 움직인다 해서 주가가 움직인다? 이거는 거기서부터 논리적인 괴리가 벌어진다. 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벨업의 퀀텀 점프까지는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정리해보고요.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2차 전지랑 반도체 아니면 오늘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외국인 계속해서 장바구니에 담는 모습이 3월 셋째 주부터 포착됐다고 해요. 넷째 주에는 7천억 원, 다섯째 주 살짝 줄어들었다가 다시 지난주 1조 넘게 거의 2조 원 가깝게 담아가면서 지금 2조 원 넘는 자금이 삼성전자로 집중이 됐습니다. 우리의 이 형님인 삼성전자 쪽에서 일단 움직여주면 지수의 또 반영도가 굉장히 좋잖아요. 오늘 2,500선 뚫어내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 계속 될까? 일단은 지난주에 어닝 쇼크. 하지만 실적 시즌은 아쉽게 시작했어도 감산에 대한 기대감 반영하면서 계속 잘 나가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부장은 좀 부진하지만 반도체 투톱은 여전히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일단은 반도체주를 이끌려면 외국인 러브콜 계속 들어와 줘야 하는데 이 추이 계속 되겠느냐 여부에 포커스 맞춰줍니다. 핵심 뭐라고 보세요? 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쟁으로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고 봐요. 어떤 그러니까 부분이에요? 결국 삼성전자가 감산을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이냐 네. 아니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수를 사기 위해 삼성전자를 사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냐 이건 좀 그러니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떤 게 정답인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결국 우리가 표면상으로는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개인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은 이미 네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실 테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 점. 외국인들이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마음도 모르겠는데 수많은 외국인들 탐 이런 애들 마음까지 다 알아야 되니 굉장히 머리가 아프긴 합니다. 근데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해보는 거죠. 첫 번째는 감산으로 하는 거냐? 네. 글쎄요. 감산? 저는 거기에 쉽게 수긍은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부분이 20개월 넘는 그 재고가 쌓여 있고 더군다나 메모리 가격이 현재 지금 21%가 떨어져 있다라고 발표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감산을 하게 된다라면 개당 생산 원가는 올라가거든요.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죠. 네. 근데 이것을 사가는 입장에서 보면 쟤네가 감산하니까 물량이 부족해질 것을 우리가 사간다. 그런데 왜 가격이 20%가 이미 떨어져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논리를 보면 이게 소위 이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재고가 쌓이고 있는 상태고 가격이 비싸서 그래서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을 낮췄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반도체는 공급자 위주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데 그러면 이게 지금 수요자들이 니네 감산할 때까지 우리 안 살 거야. 재고 쌓이고 있지. 가격 떨어뜨릴 거야. 이건 수요자 위주로 바뀐 거 아닌가요? 시장이? 수요자 때문에 지금 가격이 떨어진 거잖아요. 공급자가 가격을 낮춘 건 아닐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2019년도에 방정식을 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감이 있다. 하지만 나름대로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집중해서 매수하고 있고 현재 지금 보유 비중이 낮은 상태고 더군다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이유가 작년에 두 차례 걸쳐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삼성전자가 6만 원, 5만 원 왔다 갔었죠. 네. 환율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올라갈 때는 또 똑같은 반도체 재고 사이클 얘기했다가 떨어질 때는 또 조용히 있다가 올라갈 때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가 네. 떨어질 때는 그걸 설명 못하고 있다가 이런 것처럼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올라갈 땐 또 그런 설명이 되는 건데 결국 삼성전자는 이게 지금 아직은 불황이잖아요. 네. 불황인 상황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에 달려 있다. 네. 우리 아들이 용돈 달라고 그럴 때만 카톡을 보내고 용돈 보내고 나면 딱 입을 닫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어느 순간 외국인들이 입을 딱 닫아버리면 주가 멈출 수 있다. 그럼 추가적으로 뭔가 러브콜을 더 보내려면 외국인 보유 비중 50% 그 이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현 상황 메모리 반도체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거가 한 50점. 가격 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업황이 개선돼야 되는 게 한 50점. 네. 나머지 50점 뭐냐? 신흥국 글로벌 자금을 살펴봐야죠.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외국인들이 원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신흥국 글로벌 자금, 특히 한국물 이런 쪽들이 들어오는 자금들은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그런 자금들이 주를 이루는 거죠. 따라서 외국인들을 볼 때는 단순하게 삼성전자만 봐서는 외국인 흐름을 이해를 못해요. 글로벌 투자 자금, 여러분들 각 증권사,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월요일이나 금요일 날 주간 리포트가 나옵니다. 네. 거기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동향이 아니라 글로벌 펀드 자금 동향 나오는 그런 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매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리포트 안에 들어가 보면 증권사마다 월요일 날 나오는 데가 있고 월요일 날 나오는 데가 있고 금요일 날 나오는 데가 네. 있어요. 그거를 매번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네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글로벌 자금들의 동향. 아시아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나? 선진국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큰 외국인들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안 들어오잖아요. 아니, 네. 오늘은 일단 들어오잖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제가 남아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소부장 쪽도 오늘 약한 건가요? 소부장은 여기까지 갈 별개죠. 돈이 왜냐하면 없는 지금 건가요? 삼성전자나 SK, 저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MTN에서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새로운 트리거는 메모리보다는 시스템 쪽이겠죠. 시스템 쪽에서는 지금 SK하이닉스가 GPU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빠지긴 하지만 네. 이쪽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특정 기업의 유상증자 때문에 이 분위기를 좀 망쳐놓은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죠. 소부장 같은 경우는 소재는 조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조금 그렇고 장비주들은 미국 따라가는 기업들은 좋을 것이고 우리 그 용인에 짓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소부장은 여러분들이 업황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간다? 업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장비주들이 들어가겠습니까? 결국 장비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물론 개발을 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반도체 업황은 개발을 멈추는 순간 이 자체가 산업 자체가 기반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고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안 좋아하는 거죠. 워렌 버핏 제일 싫어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뭐다? 감가상각 계속하는 기업. 떨어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는 코카콜라 같이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녹슨기계에서 검정물만 나오면 그게 이제 수익을 답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이 미국 쪽 따라가는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고 지금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고 긴 호흡으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늦어도 올 가을까지는 장비주들이 계속 모멘텀을 탈 것이다. 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긴 호흡으로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뭐예요? 긴 호흡으로 보는 주식은 빨간불일 때는 절대 사지 마시고요. 파란불일 때 쫓아가지 모아가십시오. 말자. 그러다 보면 계속 빨간불, 파란불이 돕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죠. 빨간불이 되면 조급해지죠. 내 마음도 흥분이 되고 네. 파란불이 되면 내 마음은 떨어지죠. 네. 근데 그것을 반대로 하는 게 역발상 투자고 그거를 하라는 게 장기 투자의 기본 원칙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IT 투톱도 소부장도 봐야 될 포인트에 포커스 맞춰봤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너무 환호하면서 IT 투톱이랑 소부장이 다 같이 움직였잖아요. 여기서 가져가야 될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증설과 관련해서 장비 쪽으로는 매력적이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돈 되는 뉴스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